저 오늘처럼 참담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또 장관님도 정말 안쓰럽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보를. 예? 어제는 카디지까지 또 중국이 또 침범을 해서 그냥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중국도 이거 이러고 무슨 나라가 이게 동네 북이에요? 또 내부적으로는 장관님을 무슨 동네 북으로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는지 이 질문조차도 하기 싫어요, 오늘은. 장관님을 왜 이렇게 소신없이 만들고 나라가 이렇게 만드는지. 해군에서 제일 추진력이 강하고 소신 있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총장 출신 장관을 소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소대장으로. 저는 제일에 충실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문정인 교수도 그렇고 특보라기도 싫어요, 이제. 그분은 특보라는 그걸 잊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라의 안보를 뒤흔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지금 장관님의 위치에서 지금 한민구 장관 있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장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사드 문제를 자기 의도대로 하나도 못해요. 청와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컨트롤 타워를 안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하고 있고 책임은 다 쓰고, 지금 장관님 말씀은 인사권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듣고 느낌은 인사권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참,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것도 핫바지 장관이 아닌가. 이게 무슨 책임 장관입니까? 예? 책임만 있고, 정말 책임 장관이에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어요. 이것도 지금 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왜 관계 장관이든 관계 뭐 부처 회든 어떤 고위 당국자 회든 거기서 핵심적으로 저 장관님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핵심적인 업무는 다 참석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할 게 아니고 장관님을 네. 그렇게 지금 만드는 국가가 웃기는 거라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있고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저는 이 국방위가 정말 참담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국방위원회도 있고 싶지 않아요, 후반기에는. 장관을, 국방장관을 국가에서 이렇게 우습게 알고 참여도 안 시키고 주요 결정 상황, 의사결정에 참여도 안 시키는 나라에 국방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후반기에 이거 좀 심각히 고려해 봅니다.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정진석 의원님 아까 말씀은 도대체가 장관님이 강단 있게 뭐 답변하면 잘못하면 청와대 경고받고, 에? 특보라는 뭐 문장이 유서고 뭐 말싸매야 되고 이게 무슨 놈의 장관입니까? 장관이 소신 없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는 장관이라면 그건 장관이 아니죠. 장관이 육해공군을 다 주요는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여당도 지금 안 나왔어요. 이런 걸 따지는데 여당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장관은 왜 처음에 나온다겠다 안 나온다겠다 청와대 지시를 받는지 지금 의원들이 지금 의아해요. 아니, 당당한 일 같으면 나와서 그대로 답변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준비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묻고 싶지가 않아요. 장관님의 위상이 확실히 서야 뭘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지요. 정말로 이게 무슨 세상에 보는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누구? 장관님은 속절없이 답변도 못하고 지금 지나가는 얘기 안 해요. 다른 장관은 정무적으로 뭐 김영철이야 오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장관만은 46명을 앗아간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또 전임 장관들이 밝히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목소리를 크게 내죠. 왜 그럽니까? 왜?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문민화 하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군인들은. 문민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 와서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면 되지요. 이게 무슨 민간인 군대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회의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정말 안쓰러워 저는 같은 군인 입장에서. 나라가 왜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만드는 국방장관이 뭡니까 도대체? 이러지 않으려면 그만두세요. 사표 내세요.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장관이? 이리저리 돌려다니면서 동네 북처럼 얻어맞기 나오고 60만이 바라보고 있어요. 저 질문 안 합니다. 가겠습니다. 뭐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말미안한데 그렇게 우리 국방부가 약하지도 않고 제가 제대로 청와대 가서 한번 하세요. 제가 국군이 다 바보됩니다. 자꾸 장관님 저 뭐 우물우물해서 그냥 청와대 이렇게 감싸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국방장관으로서 위상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제가 무슨 훈련이라든지 무슨 방문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을 드리고 진언을 드리고 있다. 국방장관으로서는 절대 안보태세에 흔들림이 없다. 장관님. 전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된다. 이 지금- 말씀을 국민들께 제가 드리고 아니, 싶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알겠고요. 예. 저는 장관님이 지금 그 계획하는 국방개혁을 거의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아닙니다. 안보가 걱정된다고요.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예? 누가 국방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지금 뭐 하다못해 이 도로 하나 넘어온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장관님 참석 안 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고 여기 와서 왜 혼납니까? 장관님이. 국군은 전부 다 장관님이 그렇게 혼나는 거 싫어해요.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대통령님한테도 그런 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 이게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제대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안쓰러워서 그래요. 장관님 본래 기질도 그런 기질 아니잖아요. 네, 김종료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관입니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 존경하는 김종료 의원님께서 장관님을 질책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관님을 걱정해서 대한민국 네, 잘 국민을 알고 걱정해서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말 장관님이 안쓰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진기어 같은 정말 그 국괴군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을 국방부를 패싱하고서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서 나중에 통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군사 지역이고 군의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국방부를 배제하고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 그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영철 일행이 MDL을 넘어서 CIQ까지 올 때는 DMZ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 경의선 경비대가 컨보이를 했죠. 예. CIQ에서 출발해서 전진교까지는 거기 나오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컨보이를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그 보고는 제가 사실을 얘기 드리면 통일부 장관이 CIQ 가기 전에 통일대교로 갈 수가 차관이요. 그거는 다 알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뒤로 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갔는데 그래서 가는데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우회도로를 정한 겁니다. 예,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인솔을 하지 않으면 컨보이를 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장관님 참고로 제가 거기에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거기서 작전 실무자와 지휘관을 했습니다. 예. 그 길은 우리 군인들도 가다가 헷갈릴 수 있는
이 민통선 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 절대로 전진교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군에서 컨보이를 했겠죠. 예.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발표를 김영철이 이용한 도로와 전진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반 도로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라면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비디오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 국방위원 하던 육사 출신 송모모 의원이 거기 일사단장을 하고 나서 거기는 군사 지역이 그 지역일지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 일반 도로다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 그 지역의 그 CIQ에서부터 전진교까지 가는 도로상에 있는 예. 군사 시설을 쭉 찍어가지고 냈습니다. 예. 저는 이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안다는 게 정말 서글픕니다. 여기에 군사 시설물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뭐 별 군사 시설이냐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시설들은 다 누락돼 있습니다. 누가 누락시켰습니까? 이 거기에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도로상에 있는 예. 보이지 않는 은폐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 있는 대전차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대전차 방어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물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 1번 사진에 분명히 있고요. 1번 도로 축선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번 도로 축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전진교까지 가는 중간에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지역에 6년 동안 작전 실무자와 지휘관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기만했다.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작성한 사람 어떤 작성한 의도를 사람이 갖고 누군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작성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쭉 그 카메라를 가지고 앞좌석에서 찍은 겁니다. 그게 찍어가지고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군사 도로고 그렇게 중요한 도로인가? 또 일반 도로고 아니면 민간이 못 들어가는 도로인가? 민간이 다니는 도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께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작성했습니까? 이거 작성했습니까? 현장을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본 건 아니고 현장을 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기망합니다. 국회의원들 기망하고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빼고 정말 중요한 걸 빼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이게 어떤 실무자한테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방금 우리 기획관님? 대북정책관입니다. 대북정책관님 네. 발고서 뺐습니까? 어땠습니까? 사진은 그대로 찍히고 찍힌 것만 거기다 실린 겁니다. 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진에 그러면은 제가 이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물, 어떤 위치, 종류, 수량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이 자리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적어도 장관님께서 정말 이거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로고 작전상 중요한 그런 이런 시설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런 회의를 요청할 때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다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시설물은 다 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자꾸 저희들이 속이고 뭐를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몰랐다면은 그런 것은 정말 전혀 이 작전에 대해 이 아닙니다. 작전 지역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 뺀 것은 지역에 없다고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정말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155마일 접촉 지역 중에 이 지역만큼 중요한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 155마일 지역에, 뭐 전 지역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중요한 지역은 제가
근무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알지만은 이 지역만큼 이렇게 중요한 전진교 다리 이름이 왜 전진교입니까? 이게 그냥 일반 다리 같으면 전진교로 명명을 했겠습니까? 전진이라는 것은 이 지역 책임을 맡고 있는 그 부대의 경내 구호입니다. 그 부대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이 전진교와 이 지역, 이 일대를 국민들 앞에 정말 중요한데 잘못됐다. 군에서 장관님께서는 적어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협조가 들어왔을 때 최초에는 뭐 1사단장한테 들어왔겠죠. 사단장한테 나중에 보고를 받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김영철 일행이 여기로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군이 컨보이를 해가지고 적장한테 그냥 다 노출시켜 준 겁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장관님 나중에 우리 국군 장병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유사시에 입을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지역을 제가 알고 있지만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우리 국민들, 군에 갔던 이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도 이 사실을 다 압니다. 거기에 어떤 장애물, 어떤 군사 시설물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은 같이요, 그 비디오에 찍혔던 군사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췄다 하면은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증명하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1번은 대전차 그 장애물도 그대로 사진 있는 데를 찍었고요. 그거보다 더 제가 말을 못 믿겠다면 전방에서 사단장 하던 하시면은 장관님 예.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장한테 제가 얘기를 시키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성조 의원님 얘기했지만 불가피하게 정부의 정책, 정무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된다면은 예. 사전에 우리 주요 시설물로 다 가리든가 그게 그렇게 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은 적어도 우리 요원 안전 보안 요원들이 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차량에 커튼을 치고 보안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조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안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그 보안 책임자도 장관님께서는 차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작전 시설물들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 노출된 적장한테 노출된 이 작전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또 조치를 해야 될 건가 그 후속 조치도 해야 될 겁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죠. 다시 검토해갖고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 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관은 왜 처음에 나온다겠다 안 나온다겠다 청와대 지시를 받는지 지금 위원들이 지금 의아해요. 아니 당당한 일 같으면 나와서 그대로 답변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지금 준비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묻고 싶지가 않아요. 장관님의 위상이 확실히 서야 뭘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지요. 아, 정말로 이게 무슨 세상에 보는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누구? 장관님은 속절없이 답변도 못하고 지금 지나가는 얘기 안 해요. 다른 장관은 정무적으로 뭐 김영철이야 오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방장관만은 46명을 앗아간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게 또 전임 장관들이 밝히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목소리를 크게 내죠. 왜 그럽니까? 왜?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문민화 하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군인들은. 문민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 와서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면 되지요. 이게 무슨 민간인 군대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회의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정말 안쓰러워요. 저는 같은 군인 입장에서. 나라가 왜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만드는 국방장관이 뭡니까 도대체? 이러지 않으려면 그만두세요. 사표 내세요.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장관이? 이리저리 돌려다니면서 동네 북처럼 얻어맞기 나오고 60만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예 그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예. 제대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안쓰러워서 그래요. 장관님 본래 기질도 그런 기질 아니잖아요. 네, 김종료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관입니까? 김종료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이. 존경하는 김종료 의원님께서 장관님을 질책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관님을 걱정해서 대한민국 네, 잘 국민을 알고 걱정해서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정말 장관님이 안쓰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진기어 같은 정말 그 북괴군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을 국방부를 패싱하고서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서 나중에 통보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군사 지역이고 군의 시설물이 있는 지역을 국방부를 배제하고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 그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몇 가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영철 일행이 MDL을 넘어서 CIQ까지 올 때는 DMZ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 경의선 경비대가 컨보이를 했죠. 예. CIQ에서 출발해서 권한도 없어요. 참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것도 핫바지 장관이 아닌가. 이게 무슨 책임 장관입니까? 예? 책임만 있고 정말 책임 장관이에요.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어요. 이것도 지금 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왜 관계 장관이든 관계 뭐 부처 회든 어떤 고위 당국자 회든 거기서 핵심적으로 저 장관님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핵심적인 업무는 다 참석하고 제 의견을 아니 개진하고 말씀만 할 있습니다. 게 아니고 장관님을 네. 그렇게 지금 만드는 국가가 웃기는 거라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있고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저는 이 국방위가 정말 참담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국방위원회도 있고 싶지 않아요. 후반기에는 장관을 국방장관을 국가에서 이렇게 우습게 알고 참여도 안 시키고 주요 결정 상황 의사 결정에 참여도 안 시키는 나라에 국방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후반기에 이거 좀 심각히 고려해 봅니다.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정진석 의원님 아까 말씀 도대체가 장관님이 강단 있게 뭐 답변하면 잘못하면 청와대 경고받고, 에? 특보라는 뭐 문장이유서고 뭐 말싸매야 되고 이게 무슨 놈의 장관입니까? 장관이 소신 없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없는 장관이라면 그건 장관이 아니죠. 장관이 육해공군을 다 주요는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여당도 지금 안 나왔어요. 이런 걸 따지는데 여당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 질문 안 합니다. 가겠습니다. 뭐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말미안한데 그렇게 우리 국방부가 약하지도 않고 제가 제대로 청와대 가서 하세요. 제가 국군이 다 바보됩니다. 자꾸 장관님 저 뭐 우물우물해서 그냥 청와대 이렇게 감싸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국방장관으로서 위상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제가 무슨 훈련이라든지 무슨 방문이라든지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을 드리고 진언을 드리고 있다. 국방장관으로서는 절대 안보태세에 흔들림이 없다. 장관님. 전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된다. 이 지금- 말씀을 국민들께 제가 드리고 아니 싶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알겠고요. 예. 저는 장관님이 지금 그 계획하는 국방개혁을
거의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아닙니다. 안보가 걱정된다고요.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예? 누가 국방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지금? 하다못해 도로 하나 넘어온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장관님 참석 안 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고 여기 와서 왜 혼납니까, 장관님이? 국군은 전부 다 장관님 그리 혼나는 거 싫어해요.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대통령님한테도 저 오늘처럼 참담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또 장관님도 정말 안쓰럽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보를. 예? 어제는 카디지까지 또 중국이 또 침범을 해서 그냥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중국도 이거 이러고 무슨 나라가 이게 동네 북이에요? 또 내부적으로는 장관님을 무슨 동네 북으로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는지 이 질문조차도 하기 싫어요. 오늘은 장관님을 왜 이렇게 소신 없이 만들고 나라가 이렇게 만드는지 해군에서 제일 추진력이 강하고 소신 있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총장 출신 장관을 소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소대장으로. 저는 제일에 충실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문정인 교수도 그렇고 특보라기도 싫어요, 이제. 그분은 특보라는 그걸 잊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장관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라의 안보를 뒤흔들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지금 장관님의 위치에서 지금 한민구 장관 있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장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사드 문제를 자기 의도대로 하나도 못해요. 청와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컨트롤 타워를 안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하고 있고 책임은 다 쓰고, 지금 장관님 말씀은 인사권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듣고 느낌은 인사권도 없고